하루에 마무리해서 술을 안 마시면 중요한 거를 빠뜨린 것 같습니까? 술 안 먹으면 뭔가 빠진 것처럼 하루 중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재밌는 시간은 하루 중에 하나도 없어. 알코올 의존 맞아요. 제가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홀리백 멤버들 중에 탑3 안에 든다고 해서 네. 시원하게 우리 파도 한번 가야지. 오늘 마라의 파도를 펼쳐보자고. 좋아는 하는데 그걸로 뭐 이렇게 심각한 건지는 몰랐어요. 아 되게 창피하다. 어떡하지? 좋아할 수 있죠 뭐. 거의 매일 먹죠. 제가 만약에 누가 안 말리면은 한 200만 원 정도가 드는 거겠죠? 한 200만 원 정도가 드는 거겠죠? 누가 좀 안 말리면요. 맥주는 사실 배만 안 부르면 진짜 무한대로 먹을 수 있고 소주는 한 4-5병 정도.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먹네. 돈 없을 때는 그 빨간 딱지 마셨어요. 가성비를 위해서. 와. 25도짜리 먹었구나. 그런 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왜 도대체 제어를 못할까?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소주 2병 마셔야지 하고 2병 사와서 이제 2병을 다 마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기분이 좋으니까 더 먹고 싶으니까 막 집에 있는 온갖 술이란 술은 다 꺼내서 뭐 와인도 꺼내고 뭐도 꺼내고. 어우, 다음날 그럼 숙취 장난 아닐 텐데. 맞아요. 그래서 막 술 안 먹으려고 막 끝끝내 버티다가 막 새벽 6시 막 이때 술 사러 나간 적도 있고. 좀 그런 제어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뭐 어제도 이거 그러면 오늘 오기 전에 어제 와인을 조금 요만큼 한 잔? 한 잔. 안 먹었다고 생각한 거야 방금? 네. 안 먹은 줄 알았는데. 한 잔의 와인은 심혈관 질환에도 그쵸. 예방.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연구 논문에 다 썼습니다. 진짜 맞아요? 네. 아니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꼭 있죠 주변에. 한 잔인데 한 잔 그거 뭐 맨날 기사에 뜨잖아요. 심혈관 아니, 와인 맞아, 한 잔에 맞아. 막 그 영국인가 어디서 막 그래 맨날 영국. 매일 한 잔 먹는 사람이 심혈관에 그런 걸 연구를 낫다. 많이 해.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술로 하루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푸는 게 너무 좀 생활화된 면이 있어요. 특히 이제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혼술, 혼자 먹는 술, 그다음에 혼술. 집에서 맞아. 호몬술이 최고인 것 같아요. 맞아요. 호몬술이 최고. 예. 난 공감 절대 못하겠. 호몬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단 딱 집에 오자마자 뭐 시원한 맥주 한 잔, 이야 이러면 이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진다든가, 왜 요즘에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집에 오면 또 뭐 한 잔 한다든가. 뭐 자그마한 네. 행복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 꼭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모든 건 뭐 과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우리 제인 씨는 좀 과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통계를 내면요. 대한민국의 4인 가족의 평균 한 달 생활비 중에서 식비가 평균을 내보면 한 110만 원 정도 된대요. 4인 가족의 식비가 한 달. 근데 이제 우리 제인 씨가 술값으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쓸 때도 있었다. 이렇게 보면 좀 과하긴 과한 거죠. 아니 근데 나름 오 박사님도 그래도 술 저는 안 드실 줄 알았거든요. 와인은 조금 드신다고. 아니 와인부터 해서 뭐 소주도 뭐고 높은 도수도 진짜요? 네. 술을 잘 먹죠. 네. 아니, 그러니까 거부하고 빼는 스타일이 아니시더라고요. 네, 술을 저는 또 주종은 안 가립니다. 안 사요. 네. 와인 좋아하죠.
네, 위스키 좋아하죠. 오. 꼬냑 좋아하죠. 술 진짜 잘 막걸리 드시나 보다. 좋아하죠. 와. 사케 좋아하죠. 그만. 좋아하죠. 고량주 좋아하죠. 네, 다 좋아하는데요. 저는 술을 먹는 날을 생각해보면 1년에 한 5손가락은 안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술을 어쩔 때 마실 때는 꼭 마셔야 된다고 되어 있는 그런 자리는 딱 마음을 먹고 오늘은 식사하면서 좀 한 잔을 마셔야 되는구나 하고 알고 나가죠. 그러니까 예정 없이 그냥 한잔 할까 이거는 저는 없어요. 네, 그래서 즐거우려고 마시지 취하려고 마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은 취하는 걸 즐겁다고 또 생각하시니까 이게 아니, 조금 다 다른 것 같은데요. 즐거우려고 먹었죠. 근데 또 진짜 취하니까 또 그렇죠. 즐겁고. 뭐 이러다 화단에서도 자고 화장실에서도 자고 뭐. 저는 매일 먹지는 않고 한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3-4번 정도 먹는데 일이 다 끝난 날, 금요일. 네. 그때는 뭔가 한 주 고생한 나를 위해 보상, 마무리. 아니 좋아하죠. 좋아하니까 뭐 집에다가 정말 뭐 바도 만들어서 사람 초대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술자리의 분위기가 너무 좋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그 알딸딸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사실 저도 몰랐는데 윤지 양이 어. 거의 매일 젓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진짜 그게 진짜 놀랐어요. 그게 그 육아 난이도가 정말 갈수록.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난이도가. 그러면서 조금 더 저녁 먹을 때 아이들 이제 다 먹고 나서 그릇 치우면서 잔반 처리도 할 겸 라니가 초록색 백만 보면 아기 때 엄마 거. 말 배울 때 엄마 거. 캔 보면은 탄산 음료니까 아빠 거. 아이고 아니 뭐 그래. 아이, 근데 좀 그게 이분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 중에 일부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예. 우리 네. 셋 벌써 처방 나오거든요. 네. 네. 우리 형돈 씨는 개그맨으로서의 방송 활동이 생업이니까 네, 가장으로서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긴장인 거죠. 이걸 해내는 과정이. 그러니까 중간에 일이 있을 때는 그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늦추지 못하니까 안 마시고 하루의 일이 좀 마무리됐다고 했을 때 이 술을 마심으로써 긴장을 낮추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형돈 씨는 그것 때문에 술을 드시는 거고요. 우리 나래 씨는 사람하고 만나서 보내는 시간으로 에너지를 얻어요. 근데 낯을 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래 씨한테는 술은 사회적 관계와 친분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 거죠. 왜냐하면 술이 들어가면 약간 긴장이 완화되니까 훨씬 편안하게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윤지 씨 같은 경우는 완벽주의자예요. 그래서 특히 엄마로서 굉장히 아이들을 잘 건강하게 성장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이때 그 완벽 그것도 긴장감이거든, 불안감인데 완화하기 위해서 술도 드실 때도 있고 그게 이유가 다 다르죠. 이제 언제부터 그러면 진짜 이게 적기 시작했나요? 제가 그 23살 때 네, 환승 이별을 당했어요, 제가. 네, 그냥 헤어진 게 아니었어요. 분노, 네. 폭발.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막 뭔가 막 울고 불고 막 표출하는 걸로 이제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럼 술을 마시고 자야겠다는데 처음에는 한두 잔 먹고 잠이 들었는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뭐 한두 잔이 뭐 한 병을 먹어도 잠을 못 잘 때가 있고 하루 루틴처럼 뭐 자기 전에 세수하고 양치하는 것처럼 뭐 어쩔 때는 네, 약간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뭐 주사라고 할 거는 따로 뭐 없으신 거죠? 주사라고 하면은 술을 더 마시고 더 마시고 더 마시는 게 주사예요. 제 주사예요.
뭐 그러면 이제 술 먹고 운다든지 울면서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누구랑 좀 싸운다든지 뭐 왜 웃으세요? 아 웃었다는 거예요. 봤다라는 거지. 다 있었대. 봤다라는 거지. 싸우지는 그러니까 싸우기 뭐 직전까지 약간 갈 때도 있었고 하던가. 술 먹고 영상 통화 한 적도 있었고 그런 적 많아요. 뭔가 그런 것도 있어요. 물건을 좀 잘 잃어버려가지고 뭐 지갑이랑 차키랑 어머나. 뭐 기타 등등 그럼 지금까지 지갑 한 몇 개 정도 잃어버리셨나요? 거의 한 1년에 한 5, 6번은 잃어버렸다. 지갑 1년에 5, 6번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지갑 같은 거는 잃어버리면 재발급을 안 해요. 그 조금 기다리면 돌아오거든요. 한 일- 이게 문제야. 돌아오는 게 문제라고. 돌아오는 거에 그 약간 도와주는 사람들 있어 멤버들. 멤버들이 엄청 잘 찾아줘요. 맨날 그래서 이제 잃어버리면 다들 고개 도리도리 하고 이제. 근데 저는 뭐 잃어본 적이 없는데 잃어버린 걸로 따지면 나래양 뭐 뭐 잃어버린 적 있어? 없어요? 뭐 정신도 잃어버리고. 아 그거는 늘 잃어져 있는 또 잃어버리고. 예. 아니 뭐 홍대에 있는 양꼬치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얻어먹기로 해서 갔는데 제가 화장실에서 잠깐 좀 명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잠깐 명상을 했어요. 마음을 좀 가다듬을 수 잠깐 명상을 했는데 제가 간 줄 알고 다 간 거예요. 잠그고 일행들이. 근데 일행도 취한 거야. 취해 있던 거. 근데 그래서 나도 이제 이제 그 다음날 갔나 보다 그래서 가려고 봤더니 계산이 안 돼 있는 거야. 난 돈이 없잖아. 어떻게 눈물을 머금고 내가 계산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보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가방에 막 핸드폰 꺼내가지고 전화하려고 왜 계산 안 했냐고 했더니 가방에 보니까 핸드폰이 없어. 핸드폰은 있는데 가방이 없어. 아니 가방도 있었지. 왜 뭐가 들어있어? 그 안에 다른 게 있더라고. 뭐야? 언제? 생양꼬치가 들어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계산을 했다는 그 생각에 그거를 어떻게든 가져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거 남은 거를 남은 거니까. 근데 그럼 거기 다 계산을 됐을. 그게 이제 거기 직원분이 그렇게 얘기했대. 이거는 기계가 없으면 못 구워주신다. 하더니 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꼬치 있는 걸 하나씩 빼가지고 클러치에 다 하게 넣었더라고. 클러치에. 클러치에 다 하게 넣어가지고 그 양꼬치랑 쯔란이랑 해가지고 핸드폰이 다 이렇게 맛있겠다. 장난 아니었어요. 지금 많이 자제하려고 항상 나를 돌아보고 얼마나 취했는지 체크하고 하셔야 됩니다. 해야 돼요. 약간 이제 간간히 블랙아웃도 생기는 것 같고 그 밥 대신 안주 삼아서 끼니를 자주 먹거든요. 그러고 그 술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뭔가 고민이라기보다는 이게 제어가 안 되는 제가 너무나도 용서가 안 되는 제가 저 스스로 궁금한 게요. 제인 씨는 네. 하루의 마무리에서 술을 안 마시면 중요한 거를 빠뜨린 것 같습니까? 술 안 먹으면 뭔가 빠진 것처럼 하루 중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재밌는 시간은 하루 중에 하나도 없어. 약간 그런 딱 그 시간이 제가 하루 중에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그냥 TV 뭐 재밌는 거 틀어놓고 뭐 배달 음식 시켜서 맥주 한 잔 마시고 뭐 소주 한 잔 마시고 하는 게 생각을 해요. 그 오늘 뭐 했지? 오늘 뭐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은 계획을 하든지 자아 성찰을 하든지 아니면 뭐 혼자 피드백을 하든지 약간 뭐 이런 혼자 생각을 막 해요. 다르다 우리랑. 근데 이제 그게 뭔가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맛있는 것 같아요. 술 안 먹어도 근데 원래 걱정이 많아요. 원래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농담으로 이제 걱정 인형이라고 부르거든요. 걱정 인형, 걱정 좀 그만해 이러면서 저희가 막 장난쳐요. 근데 그럴 빨간 정도로 인형
혼자 생각하고 얘기 못하고 했던 거를 집에 가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막 또 걱정하고 이러는 게 아닐지.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네. 평소에 걱정이 많은 사람은 하루를 정리할 때도 걱정이 많고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술을 안 마시면 하루가 왠지 마무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술을 꼭 마시고 하루를 마무리를 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생각을 정리할 때 이것이 딱 페어링이 돼서 매칭이 딱 돼서 이게 반드시 삶 속에서 딱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제인 씨의 술을 드시는 목적이자 중요한 특징이에요. 근데 또 중독이나 의존증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 느낌이. 알코올 의존 맞아요. 네. 알코올 의존 맞아요. 네. 어제 먹었잖아. 알코올 의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은 알코올 의존이라고 하면 저 중독 아닌데요. 저 안 먹는 날은 안 먹고도 지나가요. 저 술 안 먹는 날도 있어요. 저 중독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알코올 의존은 알코올 디펜던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삶의 많은 부분을 술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시는 술의 양이 많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줄이거나 건강을 돌보는 걸 잘 안 해요. 맨날 안다고 얘기하는데 현실의 삶에서는 별 변화는 없는 거예요. 계속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알코올 의존성이 있는 거예요. 통계를 보면요, 마약보다 알코올 의존도가 높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리고 한국인의 200만 명이 알코올 의존증이다. 네. 술 자체가 인간의 조절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전두엽의 조절 기능을 다시 억제해버리기 때문에 억제 기능을 억제해버리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조절의 문제가 늘 생겨요. 그래서 전 제일 걱정하는 게 이 알코올이 대뇌의 피질에도 영향을 줘서 너무 많이 드신 분들 약간 알코올성 치매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댄스를 하시는 분이니까 운동 기능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운동 기능에도 영향을 줘요, 소뇌에도. 그래서 자주 과하게 마시면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럼 이제 우리 제인 씨는 왜 이렇게 삶에 반드시 거쳐가는 단계처럼 언제나 술이 꼭 있어야 하루가 잘 마무리된 것 같은 우리 제인 씨는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문학 많은 MMPI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뭔가 어떤 결과에 대해서 내진 과정에 대해서 좀 자기 회의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좀 조금이라도 뭔가 좋지 않은 결과나 과정이 있으면 자기 비판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한테 조금 혹독한 면도 좀 있고요. 네, 굉장히 본인한테 혹독하고 점수가 짜고 야박하시더라고요. 조금 누군가 저를 인정해 줄 때 기쁜 마음도 물론 있는데 두렵고 약간 숨고 싶은 마음도 좀 큰 것 같아요. 그 두 개가. 칭찬받았을 때. 네. 오늘 잘했어. 그냥 이 정도는 이제 사실 제 마음은 막 뭐 잘한 게 아니고 정말 진짜 댄서 생활하면서 공연 잘했다 했던 게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보기엔 다 잘했는데. 그냥 진짜 다 했다 내가 했던 게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기대를 저버릴 것 같으세요? 네. 그런 면이 있구나. 그런 마음. 그리고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 춤을 별로라고 얘기하면 어떡하지? 뭔가 이런 것과 항상 싸우면서. 근데 이제 이 말을 꺼내는 것조차도 좀 힘들었던 거는 어쨌든 무대에 서고 이제 공연을 하고 보여지는
직업인데 근데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을 꺼내는 순간 얼마나 약간 매력이 없어질까, 매력이 떨어질까, 약간 막 그래서 뭔가 더 말 안 하고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누구의 기대를 맞춰줄 필요는 없는 건데.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최선을 다했어. 이러한 어떤 자기 확신, 자기 신뢰를 갖고 딱 마음을 좀 단단하게 가져가는 데에는 약간의 또 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인 씨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혼자서 혼술을 하고 아, 내가 이걸 더 잘했어야 되는데 아까 그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이렇게 이제 하루에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책하고. 그렇지, 자책감도 들고 결국 술과 함께 머리가 조금 비워져야지만 잠을 자는 이러한 생활이 굉장히 오랜 동안 7년 동안 지속됐던 것 같아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술 마시기 싫을 때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따라놓고 안 마시는 거예요. 마시기 싫거든요. 근데 앉아있다 꾸역꾸역 다 먹고 잔 날도 많았어요. 생각해보면. 일에 대한 스트레스, 집착? 약간 이런 게 좀 걱정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네. 싶어요. 좀. 그래서 제인 씨는 지금 현재 술을 드시는 양이나 횟수는 네, 좀 적지 않고요. 그리고 사람이 삶을 살아나갈 때 대처하고 해결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해야 하는데 술이 대부분의 문제 해결 방식이라면 이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정리할 때 술을 빼고 해보는 거. 그러니까 다른 방식이 술 대신에 들어가는 거죠. 녹음을 해보는 방법도 있고요. 뭔가 일기를 좀 네, 그 좋은 쓰든지. 방법인 것 제가 같아요. 수첩 하나 써보내드릴게요. 막 이래. 우리 윤지 수첩, 네. 그렇게 해서 생각을 정리할 때 쓰는 이제 접근 방식을 다른 걸로 좀 바꿔보시라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한 방이면 충분해